약분과 통분, 초급 문제 풀이입니다. 1번과 2번은 분수의 특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단원평가 등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특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분수의 특성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2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분모에 48을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24에 48을 더하고 13에 어떤 수를 더해야 같아지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48을 분자에 더해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더해야지 같아지는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48을 2개로 쪼갰습니다. 왜 쪼갰을까요?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같아지니까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48은 24 더하기 24니까 2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도 곱하기 3을 하면 같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2분의 39가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분자에 얼마를 더 더했는지를 찾는 거니까 13 더하기 얼마의 숫자가 39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39에서 13을 빼면 26이 됩니다. 동호일 때 같은 숫자를 빼주면 같다고 그랬죠. 하나 생략했어요. 이 정도는 바로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문제 2번도 같은 유형이겠죠. 33분의 13에 같은 수를 더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수가 뭔지 모르니까 네모로 표시했고 이게 9분의 5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33보다 큰 값으로 같은 값을 찾아야겠죠. 어떤 수를 곱해서 33보다 큰 값을 찾으려면 구구단위죠. 가장 가까운 게 9, 4, 36이니까 9에다가 4를 곱한 값을 구하면 되겠죠. 36분의 5, 4, 20. 그 다음은 9, 5, 45, 5, 25가 되겠죠. 그 다음엔 9, 6, 54, 5, 6, 30. 이 숫자들은 다 같은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수를 곱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값이랑 어느 게 같은 건지를 찾아야겠죠. 찾으려다 보니까 분자와 분모의 값을 확인을 해 봅니다. 분모에서 분자를 빼면 똑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는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결국은 33에서 13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가 20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차가 20인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36에서 20을 빼면 16이죠. 얘는 안 되죠. 45에서 25를 빼면 20입니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54에서 30을 빼면 16입니다.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가 20인 것은 45분의 25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3 더하기 어떤 수는 25가 됩니다. 등호일 때 13을 빼려면, 없애주려면 양쪽에 빼기를 하면 되죠. 어떤 수는 25에서 13을 빼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더한 숫자는 12가 됩니다. 3번 문제,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큰지를 찾는 문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통일하는 겁니다. 공통분모를 만드는 거죠. 공통분모를 만드는 이유는 크기를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모를 한번 통일해 보죠. 어떻게 통일하면 되나요? 그냥 다 곱하면 됩니다. 분모의 값들을 다 곱해 보는 거예요. 분모의 값을 다 곱해 본다. 예, 곱하면 배수가 되죠. 이 값이 5의 배수도 되고 8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됩니다. 예? 배수는 9단위라고 했으니까요. 다 곱하면 공통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다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분자가 72가 되고 분자가 75가 되고 분자가 80이 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죠?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38, 24 곱하기 3보다는 3, 3은 9 곱하기 8 하는 게 빨라요. 예. 5, 25, 25 곱하기 3은 뭐 간단하게 하면 되겠고. 왜냐면 25 더하기 25는 50이니까 55 더하기 25 하면 75 나오죠. 25 곱하기 3 해도 되고 더하기 해도 되고. 2 곱하기 5 곱하기 8은 2, 5를 먼저 곱하면 되죠. 10이니까 80 이렇게. 분모가 똑같을 경우에는 큰 값이 크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크고 그 다음에 8분의 5, 5분의 3순이 됩니다. 그런데 분자를 통일을 해도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분자 값이 뭐죠? 3, 5, 2잖아요. 분자 값을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분모 분자를 곱할 때만 같은 값을 곱할 때만 같아져요. 더하거나 뺄 때는 안 같아집니다. 똑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같아집니다. 그래서 분자를 똑같이 맞춰 보는 겁니다. 3일 때는 5와 2를 더 곱하면 되고 5일 때는 3과 2를 곱하면 되고 2일 때는 3과 5를 곱하면 되죠. 분자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때 분모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죠. 5, 2, 10이니까 50이 되죠. 6, 8, 48 하는 게 빠르겠죠. 3, 3, 5, 9, 5, 45. 분자가 똑같을 때 분모를 가지고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작은 게 큽니다. 분모가 작은 게 큰 숫자다. 피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자 하나를 10조각으로 나눈 게 클까요? 5조각으로 나눈 게 클까요? 작게 나눈 게 커집니다. 분수는 나눗셈이라고 했죠. 나누는 거. 10개 조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5개 조각으로 나눈 게 큽니다.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면 큰 값이다. 그래서 3분의 2가 크고 8분의 5가 크고 5분의 3이 크다는 건 똑같이 알 수가 있어요. 1번, 2번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자의 숫자가 작고 분모의 숫자가 클 경우에는 2번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방법은 1번인데 2번으로도 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무슨 값의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크기만을 비교할 때는 분자를 통일해도 된다는 걸 이해해 두도록 합시다. 4번 문제. 역시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 있는데 분모를 보니까 너무 커져요. 9 곱하기 23 곱하기 4 하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통일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자를 통일해 봅시다. 왜냐하면 7, 21, 3 공통인 게 보이죠? 뭘로 한다? 21로 한다. 21로 하면 되죠. 9분의 7은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7에다 3을 곱하면 21이 되죠. 그리고 4분의 3은 7을 곱하면 되죠. 3에다 7을 하면 21이 된다.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가 가장 작은 것이 크다. 그래서 23분의 2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9분의 7, 그 다음에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분자를 통일해도 크기는 비교할 수 있다. 크기를 비교할 때만 분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보고 편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된다. 그런데 이게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분자로 해봤습니다. 5번 문제 2분의 1보다 큰 분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2분의 1은 얼마죠? 절반이에요. 절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진법을 쓴다고 했죠. 절반이라는 숫자는 계산하기에 편합니다. 절반을 2개 하면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가 10이죠. 10의 절반이 5인데 5를 2번 더하면 10이 됩니다. 십진법에서는 2분의 1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 화폐를 보죠. 우리나라 돈은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나가죠. 근데 중간에 50원, 500원, 5,000원, 5만 원이 있어요. 1,000원에서 만원에 가려면 1,000원이 10장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5,000원이 있으면 5,000원 2장이 만원을 대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반의 숫자는 십진법에서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문제 풀기 전에 2분의 1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9분의 5를 2분의 1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은 분모를 10으로 하면 10분의 5가 2분의 1이죠. 그런데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가 작은 게 크죠. 그래서 9분의 5는 2분의 1보다 큽니다. 13분의 6은 2분의 1이 가장 가까운 게 12분의 6이죠.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작은 게 크다고 했으니까 13분의 6은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32분의 17은 32분의 16과 비교하면 되겠죠.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큰 게 크다. 그래서 32분의 17은 2분의 1보다 큽니다. 40분의 19는 마찬가지로 40분의 20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40분의 20은 40분의 19보다 크니까 40분의 19는 2분의 1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보다 큰 값은 9분의 5와 32분의 17이 됩니다. 6번 문제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은 분수를 찾으란 문제입니다. 앞에서 2분의 1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큰 분수를 먼저 찾읍시다. 네, 이번에는 앞에서 2분의 1이란 분수를 만들어서 비교하는 거 말고 바로 암산을 해봅시다. 7의 절반은 3.5입니다. 7 나누기 2를 하면 3.5가 되죠. 소수를 배웠죠. 그래서 6은 3.5보다 크니까 2분의 1보다 큽니다. 9는 9 나누기 2 하면 얼마죠? 4.5입니다. 4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11은 얼마죠? 5.5죠. 5.5니까 11분의 5도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12를 2로 나누면 얼마죠? 6이죠. 7이 6보다 크니까 12분의 7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두 분수 중에 4분의 3과 비교해서 4분의 3보다 작은 숫자를 찾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분수를 한번 해봅시다. 4분의 3은 8분의 6이죠.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요. 분자가 같을 땐 분모가 작은 게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분의 6은 4분의 3보다 큽니다. 12분의 7은 4분의 3을 분모를 12로 맞춰주면 되죠. 4가 12가 되려면 3을 곱했죠. 그래서 분자에 3을 곱하면 9입니다. 그래서 12분의 7은 12분의 9보다 작으니까 4분의 3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은 분수는 12분의 7이 됩니다. 7번 문제 분모가 다른 분수를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개념 설명할 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곱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문제는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원래는
두 개를 곱했다는 것은 분모의 공배수를 찾아서 계산하기 위함인데 원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6과 15를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3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0이 됩니다. 통분하는 방법을 개념 정리해서 안 했습니다. 그냥 곱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원래는 최소 공배수로 맞추는 방법이 정석이고 분모를 그대로 곱해도 답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만을 구하고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맞추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최소 공배수가 30이라고 했으니까 6, 5, 30이죠. 분자에 5를 곱하면 됩니다. 15분의 11은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분자에 2를 곱하면 2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 곱하기 5가 22보다 작으면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뭐다? 1과 2, 3, 4. 5면 5, 20원이가 넘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과 2와 3과 4. 4, 5, 20이니까 4까지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4다. 분모를 그대로 한번 곱해보죠. 6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90입니다. 왜 되냐? 90은 30 위의 배수잖아요. 분모를 곱해도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6에서 90이 되려면 15를 곱한 거죠. 어떤 수에다가 15를 곱했고 반대편은 6을 곱한 거죠. 6을 곱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수 곱하기 15가 66이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는 뭐가 될까요? 1을 넣으면 15니까 되고 2 넣어도 30이니까 되고 3 넣으면 45니까 되고 4 넣으면 60이니까 되죠. 5 넣으면 75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1, 2, 3, 4다. 즉 최소 공배수로 맞춰서 통분을 해도 되고 그냥 분모를 그대로 곱해도 통분이 됩니다. 둘 다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8번 문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풀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24가 되겠죠. 분모를 24로 만들고 해도 됩니다. 그냥 이 단계를 생략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모를 곱해봤어요. 4하고 12. 48이죠. 68, 48이니까 48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48로 맞춰보겠습니다. 원래는 24로 맞추고 풀어도 돼요. 24로 맞춰도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얼마다? 분모를 지금 48로 맞추는 거예요. 24가 아니라.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죠. 똑같다. 분모를 맞췄고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면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만 보면 12, 네모 곱하기 4가 5, 6, 30, 30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은 뭐가 될까요? 12보다 커야죠. 4부터 되겠죠.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8, 32. 8은 안 되죠. 4, 5, 6, 7이 된다. 분모를 24로 맞추는 게 기본이지만 그냥 분모를 곱해서 구해도 됩니다. 물론 분모를 곱한다는 건 이걸 3개를 다 4, 12, 8을 다 곱하면 되고 저는 4와 12를 곱했죠. 왜냐하면 48이니까 8의 배수가 되는 그냥 48로 한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풀었을까요? 요 단계를 생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바로 계산하면 한번 줄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분모를 곱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풀어도 되고
24로도 풀어도 됩니다. 9번 문제. 어떤 분수에 분자에 12를 더한 후 분자 분모를 7로 약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수를 반대로 가보면 됩니다. 12분의 7을 약분하기 전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7로 약분했다 했으니까 7을 곱해주면 되겠죠? 7로 곱해주면 얼마다? 84분의 49다. 근데 이 수에다가 12를 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돌리려면 12를 빼주면 되겠죠? 12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84분의 37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꾸로 따라가 본 거예요. 거꾸로 따라가 보면 풀 수가 있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같은 문제죠. 네, 퀴즈 같은 문제예요. 퀴즈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거꾸로 따라가면 된다. 8분의 3에 분자 분모를 5로 약분했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5를 곱하면 됩니다. 5를 곱하면 값은 40분의 15가 돼요. 5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분자에 3을 빼고 분모에 3을 더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꾸로 가니까 분자에 3을 뺐다고 했으니까 3을 더해주고 분모에 3을 더했다고 했으니까 3을 빼줘야 됩니다. 이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 분자에 3을 뺐다고 했잖아요. 되돌리는 거예요. 빼기 전 값을 만드는 거니까 3을 더해야 되겠죠. 3을 더해야 된다. 분모에 3을 더했다고 했어요. 되돌리는 거니까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값이 된다. 그래서 37분의 18이 됩니다. 틀렸던 문제는 한 번 더 풀어봅시다. 한 번 더 풀어보고 다시 푸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영상을 보고 어떻게 푸는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